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요즘에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서 학과 개편 및 교과과정 개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기술이 어디까지 요즘에 발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학과나 교과과정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고 선생님들보다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시면은 좋은 영상이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초보자가 알아야 할 특성화고 교육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대학교나 기업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코디네이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직업이 현재 많이 변하고 있죠. 뭐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의 직업들은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직업이 고부가가치화가 되고 있고 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직업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직업과 저 직업에 융합된 새로운 직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인력이나 아니면 육체 노동의 직업 관련된 직업보다는 좀 IT 기반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상고라고 불렀던 학교들도 요즘에 이제 정보고라는 학교 이름으로 변경된 지 벌써 오래됐죠. 자, 이제 점점 더 특성화고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의 문제점을 보면은 사회나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 현실의 괴리감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디지털화가 많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우리 특성화고에서는 아날로그식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더 다양한 교육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는 뭐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되고 또 그 여러 가지의 특성들을 연결할 수 있는 역량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냥 한 가지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넓은 시각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디자인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도브라는 데에서 피그마를 인수를 했죠. 아도브하고 캔바는 오래 전부터 지금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AI, 우리가 아도브의 포토샵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던 서비스이죠. 한 땀 한 땀 그려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고퀄리티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반면에 캔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한 땀 한 땀 그리는 것이 아니고 템플릿에서 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템플릿이 있고 그 템플릿에서 선택을 해서 내가 문구를 수정을 하고 뭐 그림을 변경을 하고 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작업이 되겠죠. 왜냐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포스터나 좀 종이 출력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캔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그냥 웹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캔바랑 포토샵 이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디자인 서비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아도브에서 피그마라는 것을 구매를 하셨죠. 피그마라는 것은 이제 28조, 엄청난 가격에 인수를 했는데 아도브사에서도 왜 이 피그마를 인수를 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아도브사에서 결정은 두 가지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피그마 같은 아니면 캔바 같은 서비스를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인수를 하든지 두 가지 이제 접근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아도브에서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죠. 좀 비싼 가격이지만은
그만한 시장적 가치가 있다 판단을 해서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는 우리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그리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아주 대량으로 템플릿을 위주로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에 트렌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협업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서 협업도 어렵지만 사실 디자인 협업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은 한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그것을 다시 컨펌을 받고 또 변경하고 또 이렇게 과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디자인 작업도 협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컨펌하는 사람도 바로 그 협업 환경에 들어가서 바로바로 의견을 게시를 하고 수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산성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도 바로 환경에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큰 생산성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글의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의 워크스페이스 협업 도구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예전에는 문서를 한 사람이 작성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출력을 해서 전달을 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문서를 작성을 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방식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 뉴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AI를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피그마나 캔바 이런 데서도 정말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엔진들,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한테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정말 급격하게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지도 못한 엔진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요즘에 우측에 있는 엔진들, 그것도 이제 2020년이지만은 사실 2021년, 2022년은 저 곡선이 계속 지수함수로 발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고는 어디쯤 있을까요? 예, 알파고는 저기 A12라고 하는 엔진 왼쪽에 있습니다. 오픈 AI도 보면은 GPT-3라는 거 지금 개발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 저기 조코디 넘어서 있지 않을까, 표지 중에서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파라메타라고 하는 것은 파라메타가 많으면 그만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개수가 2만 개가 아니고 1000만 개 정도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도 많이 들고 AI 학습하는 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은 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것도 한 5년 전 얘긴데요. 자, 이제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 AI가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할까, 한 5년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AI가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98%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인식을 잘하는 사람도 한 90%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람 인식도 AI 때문에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자, 우측에 보이는 사진은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죠. 예, 이것도 다 AI가 요즘에는 글도 쓰고 소설도 쓰고 음악 작곡도 하고 이렇게 멋있는 그림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당연히 제가 미술에는 엉망이기 때문에 제가 그릴 리는 없겠죠. 이제 오른쪽에 저 문구를 썼습니다. 자, 이 문구를 사용을 해서 델리 E2 엔진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렸죠. 아주 근사한 그림인데,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저런 문구 어떻게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더 멋있는 그림을 얻을 수 있는 기술도 이제는 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더 근사하죠. 이 그림도 최근에 구글의 텍스트 투 이미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엔진을 통해서 정말 근사한 그림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는 텍스트만 입력을 하면은 저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진화를 했고요. 지금은 사실은 약간은 짤 같은 이미지이지만은 저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는 영화 배우 또 필요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특성화고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특성화고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이라는 분야를 많이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융합교육, 그러니까 예전에 같았으면은 뭐 회계나 부기 이런 것만 가르쳤다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과목과 연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하나의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유기견이나 아니면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생활에서 접목하고 있는 분야들과 함께 융합을 하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P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가장 저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학습이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의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다 인터넷, 저희 때도 인터넷으로 배웠지만 이제는 점점 그 의존도가 심해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거꾸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좀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터넷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새로운 기술이 정말로 TV나 책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되는 것은 바로 유튜브 영상이고요. 예를 들어서 애플의 신기술 발표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유튜버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올리느냐 이런 경쟁도 요즘에 심할 정도로 모든 지식이 유튜브 쪽에 치중되고 있을 정도로 또 동영상으로 좀 변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교 자체도 애잘리티한 환경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콜래보레이션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즘에 이제 그 특성화고에서도 기존의 학과 개편도 많이 하시고 학교도 개편하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넓게 보신다면은 오히려 더 이런 개편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더 좋은 기회를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 인력이 필요한 직업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노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노령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죠. 또 핵가족화 이렇게 엮어버리면은 애견 산업 이런 것도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케어 서비스 아니면은 간호 서비스 이런 것도 기존의 전통적인 간호 서비스가 아니고 좀 특화된 간호 서비스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가 다 디지털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말로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요즘에 한 10년 후에 할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장례가 아니고 이제 유언에 대해서 디지털화를 하고 그것을 좀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팁을 드린다면은 AI가 분명히 더 많은 일들을 할 것이고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데 또 AI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잘하더라도 영역에 따라서 못하는 영역들이 있죠. 바로 그것이 틈새 영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좀 더 역량을 강화를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edu@cloudcoding.com으로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